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치안불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원철입니다. 1997년에 입사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향개발을 쭉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래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은 참 알다가도 모를 아주 난해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덕분에 좋은 점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흥미진진하게 이 일을 해오고 있고요. 안 좋은 점이라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가끔씩 속이 터질 때가 아주 많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가 그 샤넬 향수의 대명사죠. 샤넬 넘버 5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21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 샤넬 넘버 5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향수입니다. 몇 개가 있는데 일단 현대 향수의 시작을 알렸던 그런 대표적인 향수인데 그 이유는 보통 합성향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합성한 그 향 성분을 활용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최초의 향수입니다. 예전에는 천연향만 썼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가격이 대단히 비쌌습니다. 근데 합성향을 사용하면서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품질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가격도 저렴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대중화가 됐고요. 또 하나 샤넬 넘버 5는 샤넬이라고 하는 패션 디자이너가 향수를 만들고 대중화시켰습니다. 덕분에 향수는 그 이후로 패션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옷을 입듯이 향수를 뿌리게 된 거죠. 그렇게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샤넬 넘버 5는 현대적인 최초의 향수가 되고 그리고 아주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 향수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샤넬 넘버 5가 있게 한 샤넬 넘버 5를 있게 한 그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샤넬 넘버 5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저는 조향사의 입장에서 조금은 편파적으로 향이 그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처방입니다. 처방. 그러니까 향수 처방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화장품용 향 처방도 이렇게 되어 있고 방향제 처방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분들을 보시면 저희는 이제 합성향료, 크게 그 천연향료 이렇게 나누거든요. 합성향료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합성한 향입니다. 천연향료는 식물에서 추출한 향입니다. 이 각각 성분들을 골라서 적정한 함량을 정해서 블렌딩해서 하나의 완성된 향을 만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만 보더라도 그럴 겁니다. 향수가 뭔가 대단히 위험한 이런 그러니까 위험물질, 그러니까 유화물, 합성향의 그 덩어리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이후로 환경부 같은 데서 이 향 성분들을 규제를 많이 합니다. 여기 뭐 리모넨 같은 성분도 25% 이하로 써야 된다 이렇게 규제를 하는데 사실 리모넨은 오렌지 레몬에 들어가 있는 90% 이상 차지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합성향 성분들이 별게 아닙니다. 자연계에 존재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향 성분들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합성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합성향인데 간혹 가다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향 성분을 합성해 쓰기도 하는데 제 생각엔 아직 발견이 되지 않았다 뿐이지 조만간에 발견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향수는 이런 위험한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향수는 어떤 이야기를 파는 그런 제품입니다. 향수를 만드는 사람들은 향수 안에다 이야기를 집어넣고 소비자들은 그 이야기를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사진인데 천연향. 천연향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벽화에 보면 거기에도 향수 처방이 있습니다. 아주 극비였는데 거기에는 어떤 천연향을 추출해서 똑같습니다. 처방이 몇 프로 이렇게 했다. 이 처방이 있는데 바로 이 천연향, 향수의 역사와도 같이 있는데 천연향은 그 특정 천연향은 그 천연향으로 유명한 나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미는 불가리아 지역이 유명합니다. 이것처럼 어떤 천연향에 대한 이야기가 향수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병도 예쁘잖아요. 병 디자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향수들은 그 향수들이
그 특정 도시의 유명한 향수들이 있습니다. 버버리 하면 런던, 샤넬은 프랑스입니다. 파리. 그것처럼 향수는 문화상품입니다. 특정 도시의 문화, 특정 국가의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문화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향수의 향은 대단히 추상적입니다. 설명하기가 난해하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갖다 결합시켜도 가능합니다. 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달콤한 이야기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가 많이 만든다.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의 나름대로의 패션 철학 같은 것도 향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향수는 이야기를 파는 제품입니다. 결코 화학물질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합주하고 향하고 비슷한 점이 일단 아까 보시면 콘트라베이스 저음의 악기부터 하나하나 고음의 밝은 악기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의 멋진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음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모니인데 향도 똑같습니다. 향도 중저음의 낮은 무거운 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머스크나 뭐 나무향 이런 것들 아주 무거운 향들입니다. 콘트라베이스를 향으로 치자면 머스크나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무거운 향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쌓이면서 하나의 완성된 향이 만들어집니다. 향도 마찬가지로 하모니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음악 같지만 거기에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는 기본적인 멜로디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복잡한 초원 보시면 몇십 개의 향성분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아주 단순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그 멜로디는 3개, 4개, 5개 아주 적은 수의 향으로 기본적인 멜로디를 만들어냅니다. 그걸 찾아내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 멜로디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향들을 더해서 하나의 완성된 향을 만든다. 그것처럼 음악에서 하모니와 멜로디가 중요하듯이 향도 똑같이 조화와 그리고 개성이 중요합니다. 향 만들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제가 만드는 방식을 2가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느린 방법, 오래 걸리는 좀 어려운 방법. 뭐냐면 어떤 주제를 하나 정하고 그리고 그 주제의 이미지를 느낌을 향으로 표현해내는 겁니다. 아까 기본적인 멜로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멜로디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이제 여름에 만들었습니다. 그 계절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여름에는 좀 시원한 향을 만들게 돼 있고 조연사들은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향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여름에 물냄새인데 좀 시원하고 그 대신 탄산처럼 톡 쏘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약간 숲속에 있는 자연적인 느낌도 있는 그런 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향, 시원한 느낌의 물냄새를 만들기 위해서 요거는 제가 만들어놨던 물냄새 나는 어떤 이미 조합된 향입니다. 그래서 프레시 아쿠아 베이스라고 보통 베이스 향료라고 그러는데 물냄새인데 빨래를 막 하고 나서 깨끗한 흰색 빨래에서 날 것 같은 그런 향 그것도 더해줘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향은 그린 옐로우 베이스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한 4, 5년 전에 만들었던 향인데 그 쌀국수 있잖아요. 베트남이나 이런 데 그 향이 있는 채소가 아주 많다고 그러잖아요. 대표적인 고수. 그 쌀국수 먹을 때 그 채소들의 약간 이국적인 그리고 신선한 그 향을 더했습니다. 더하고 그리고 탄산의 톡 쏘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향신료, 스파이스, 후추나 이런 것도 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향을 넣었습니다. 근데 저는 육두구 향을 넣었습니다. 근데 육두구 향을 넣어보니까 0.07% 아주 소량 들어갈 때 그 느낌이 제대로 조화를 이루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넣고 머스크, 우디 향을 넣었습니다. 또 하나, 향은 이게 과학일까 아니면 예술 분야일까? 어떤 유기화합물, 그 화학 분야랑 결합되어 있으니까 과학 같은데 또 아닌 것도 같고.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마음에 어떤 느낌 같은 게 떠오르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수학으로 공식으로 표현해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술가들은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느낌 같은 걸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해냅니다. 조형사들은 향으로 표현해내겠죠. 근데 수학 공식 같은 경우는 공식이 만들어지면 거기다 뭘 넣으면 결과들이 쫙쫙 나오잖아요. 일종의 규칙 같은 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향은 규칙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화합물 2개를 섞었을 때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비율이 몇 대 몇, 1대 99면 어떤 조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규칙 같은 거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과학보다는 미술이나 음악
예술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좀 쉬운 방법입니다. 세계의 많은 조향사들이 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향 만들 때 일주일 만에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뭐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향수의 향을 분석합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하면 대략적인 성분과 함량이 나옵니다. 그걸 조합해서 그 향수향과 비슷하게 만들죠. 근데 그대로 쓰면 짝퉁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조향사가 조금씩 바꾼다. 기본적인 그 알맹이는 놔두고 향을 바꿔서 적용합니다. 그래야만 짝퉁이 안 되죠. 그게 아주 전 세계 많은 조향사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 향수를 만드는 조향사들은 좀 앞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나가서 향 트렌드를 향수로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향을 이렇게 분석해서 트렌드를 쫓아갑니다. 근데 샤넬 넘버 5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분석을 한 다음에 조합해보고 수정해보고 변형을 해보고 해봤는데 이건 어떻게 만들어도 샤넬 넘버 5 이렇게 만들어도 샤넬 저렇게 만들어도 샤넬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낀 건 이 독창성 100년 전에 만든 샤넬 넘버 5 이 향의 독창성 카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샤넬 넘버 5 그래서 저는 이 샤넬 넘버 5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가장 큰 자산 향의 독창성 그 향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향수향의 그 매력이 독창성 밸런스와 하모니와 어떤 개성을 가진 향에 잘 만들어진 향 때문일까? 아니면 향이 가진 어떤 다른 매력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최초의 조향사 같지만 이미 태초의 조향사가 있었습니다. 식물입니다. 사람들이 향을 합성하는 방식과 거의 유사하게 식물은 이미 합성을 해왔고 조향에서 장미향 아시죠? 굉장히 좋잖아요. 장미가 그 다 여러 가지 성분으로 조합해서 그 완벽한 향을 만들어냈습니다. 식물 향 합성 그리고 그 목적 첫 번째 방어입니다. 네. 여기 이제 또 뭐냐면 그 로즈마리, 라벤더 향이 많은 식물 있잖아요. 그 표면을 보면 이렇게 솜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솜털 끝에 커다란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 안에 향이 들어 있습니다. 그 주머니 막이 얼마나 얇으냐면 곤충이 지나가다 그걸 밟아도 터지면서 향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식물이 가장 큰 천적, 초식동물을 내쫓기 위해서 그리고 이 향은 퍼지면서 그 주변에 있는 동족들한테 같은 종의 식물들한테 정보를 전달합니다. 내가 지금 초식동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대항해 싸울 뭔가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그리고 향 성분 중에 자외선을 흡수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외선도 해로운 외부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선크림을 바르듯이 이 식물들도 그런 식으로 자외선 차단해주는 성분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선크림의 주원료, 최초의 주원료는 향 성분이었습니다. 에스티로든가 어디에서 합성이 됐습니다. 이게 향 주머니. 이것처럼 식물이 향을 만들어내는 가장 주목적 중에 하나, 방어, 외부 환경으로부터 지키는 것, 본인을. 그리고 스스로를 세균에 감염됐을 때 치유의 목적으로 향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혹. 이거 과일인데 이거 다 아실 겁니다. 과일은 익기 전에 떫은 맛을 가지고 있죠, 안쪽에. 그리고 씨에는 독성이 있는 성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못 따먹게. 근데 씨가 땅에 묻혀서 싹이 틀 상태가 되면 비로소 이 과육에 동물들, 사람을 비롯해서 그 몸에 좋은 아미노산이나 뭐 비타민 같은 성분들을 풍부하게 이제 비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빨리 와서 자기를 먹으라고. 그리고 그렇게 과육에 아미노산 이런 성분들이 풍부해지면 아미노산의 벤젠고리 같은 걸 이용해서 향을 만들어냅니다. 향을 만들어내서 껍질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과일 껍질에서 향이 주변으로 퍼지고 동물들은 그 냄새를 맡고 과일이 익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해서 과일들은 자신의 종족을 과일에서 나무에서 과일이 떨어지면 그 밑에만 자기 이세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사과를 먹고 씨는 못 먹으니까 멀리 갖다 버리면 거기에서 이제 또 이세가 나타나겠죠. 그렇게 종족 번식을 동물들을 유혹해서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장미인데 향 중에 가장 비싼 향 중에 하나가 장미향입니다.
특히 불가리아산 장미향은 그게 1.5리터 콜라병 하나에 꽉 채우면 한 4천만 원 됩니다. 여기서 살 때. 그 정도로 비쌉니다. 그리고 향이 정말 매혹적입니다. 많은 조향사들이 이 향을 카피한 다음에 또 똑같이 모방해보고 모방한 다음에 수정하고 이렇게 자기만의 향을 만들면서 공부를 시작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장미는 좋은 향과 그리고 예쁜 모양을 이용해서 자연계 최상위 포식자 사람을 아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족번식을 많이 시키게 됐죠. 만약에 정원에 잡초가 있고 장미가 있으면 장미는 놔두고 잡초는 다 뽑아버릴 겁니다. 모방과 재창조, 두 번째 조향사. 사실 그 식물이 첫 번째라면 이제 사람은 두 번째 조향사라고 할 만은 할 겁니다. 식물과 똑같이 향을 합성을 하고 있죠. 인위적으로. 그리고 그걸 조합해서 새로운 향들을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일단 모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향사들도 장미향을 그대로 따라한 다음에 수정해서 새로운 향을 창작해내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향을 모방하는 거죠. 첫 번째, 방어입니다. 향 중에 그런 향들이 있습니다. 특히 라벤더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그 불안장애 환자들 있잖아요. 그 약 먹는 약이 있다고 합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을 먹는다고 하는데 이 라벤더 향이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라벤더 향을 캡슐에 넣어서 불안장애 환자들한테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복용한 환자들과 비교했습니다. 근데 거의 동일한 정도로 불안 완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메틸살리실레이트라고 하는 향 성분입니다.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아시나요? 이거는 파스, 붙이는 파스 있잖아요. 파스의 주성분이기도 한데 이게 체내에 흡수가 되면 그 아스피린 주성분, 살리실릭 애시드처럼 되면서 통증 완화, 그리고 항균, 항염증 이런 효과를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파스가 실제로 그런 향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어와 치유 효과, 두 번째 유혹, 향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해서 향을 뿌리기도 합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콜라 있잖아요. 콜라 처방은 어느 은행 금고에 아무도 모르게 감춰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을 해보니까 그 맛과 향을 내는 성분이 전부 향이었습니다. 시나몬, 계평, 오렌지, 레몬, 라임, 네롤리 이런 향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식물이 향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유혹하듯이 사람은 그 향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 이게 사람만의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모방이었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창조하는 것. 대표적인 게 향수입니다. 샤넬이 근데 그 어떤 거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능력, 창조하는 것. 스티브 잡스도 뭔가 창조하는 건 별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있는 어떤 것과 또 있는 어떤 것을 결합하는 것. 이게 창조라고 봤다고 합니다. 향수도 마찬가지죠. 샤넬은 향과 패션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향수를 창조해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이거 말씀드릴 건 향과 문화를 결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종의 문화상품, 향수가 탄생하는 과정인데 이건 어떤 문화를 결합했냐면 동양 문화, 향과 동양 문화를 결합했습니다. 여기 성분이 뭐냐면 칼론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맡아보시면 수박 이렇게 딱 잘랐을 때는 시원한 냄새, 그것과도 아주 유사하고 아니면 바닷가에 가면 미역 냄새, 비릿한 이런 냄새와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원래 향수들은 유럽이나 미국이 유명합니다. 근데 동양 향수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향수도 없습니다. 근데 일본 패션 디자이너들이 그런 향수를 몇 개 만들었습니다. 이세이 미야케라고 하는 패션 디자이너가 만든 로디세이라고 하는 향수입니다. 오래됐는데 물향을 대표하는 최초 향수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거는 물냄새를 적용했습니다. 뭔가 동양의 패션 디자이너들이 동양적인 어떤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했겠죠. 그래서 동양 문화를 향수에 적용했습니다. 동양 문화랑 서양 문화랑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림을 예로 들자면 서양 화가들은 최초의 신화 아니면 종교
적인 그림들을 사람과 관련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동양의 산수화는 산, 물, 나무 이런 것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묵화. 최근에 인상파 화가들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자연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토토로라는 영화인데 일본에는 800만의 신이 있다고 할 정도로 아주 많은 신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이 나무, 숲, 물 이런 토토로는 도토리 나무 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동양 문화는 특히 일본 문화도 그렇지만 자연을 경외시하는 문화, 자연 친화적인 문화, 그러니까 동양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넘버5의 가장 소중한 자산, 저는 다정코 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향의 독창성, 그리고 그 향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 마릴린 monroe한테 기자가 잘 때 무엇을 입고 자냐고 짓궂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마릴린 monroe가 샤넬 넘버5의 5방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의외로 이렇게 향을 뿌리고 자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향을 맡으면 엄마가 생각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이 향을 잘 만들어서 조화와 개성을 가진 향을 잘 만들어서 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향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자신을 치유해주고 그리고 누군가를 유혹하는 그런 향이 지는 힘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향은 이성이 아닌 감성에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아닌 무의식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수의 향은 어떤 사람들이 끌게 하는, 사람들이 끌리게 하는 그런 힘이 있지 않을까